예, 저는 봉방동에 사는 이순이고요. 나이는 82살 44년생이에요. 아, 17대서 이웃에 사는 오빠가 절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3년간을 그냥 어른들 몰래 있다가 내중엔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이 이제 양쪽에 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19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 19에 결혼을 했니 저는 뭐 집에선 밥도 잘 안 먹고 이래 크다가 식구 많은 시댁 식구가 한 10식구 넘어서요. 그런데 결혼을 해갖고 밥 해놓은 것도 힘들고 그래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저녁 하고 들어가니까 신랑이요. 고생에 따르면 그 소주 끓여준 거기다가 이제 따뜻한 물을 세수대에다가 이제 얹어 놓으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갖고 와서 제 발을 씻겨주더라고요. 처음에요. 너무 제가 감동되고 고마워갖고 저도 철을 몰라가지고 이건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결혼하고 7개월 만에 군인을 갔어요. 그래 군인을 갔는데 7개월 만에 또 휴가로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임신이 또 됐었어요. 그래갖고 임신이 돼서 뭐 임신인 줄도 모르고 그냥 뭐 당기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당기 먹고 싶어서 어떻게 거기는 동네가 가게도 없고 어떻게 해 단 걸 먹고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우리 저 큰 시누님이 단양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쓸 줄도 모르는 편지를 시부모님들을 정수물 해드리고 저는 정수물 굶고 잡수는 시간을 틈타서 편지를 썼어요. 형님 나 이래 하니까 형님이 나 좀 왔다 가라고 집으로 전화 좀 편지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편지를 책장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가서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우가 또 나보다 2살 어린 신우가 있어. 이 친구가 얼른 들어오더니 어떻게 눈치를 채갖고 그걸 빼갖고 가갖고 자기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그걸 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대청 마루가 있는데 가서 젊은 년이 뭐가 먹고 싶으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황당하고 민망해서 죽어야 오른가 살아야 되나. 신랑은 너무 착하고 그랬는데 식구들이 신랑이 없으니까 전부 저를 미워해요. 그래가지고 아기 날 때도요 그 힘든 것도 다 밭에 댕기면 일하고 이렇게 인나서려면 어지러워갖고 빈혈이 나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면 또 주저물러 앉아서 한참 있다가 보면 앞이 보이고 이런 생활을 했고 10달 내 고생했다 날 때도 양수가 터지는 것도 그걸 모르고 그날까지 밤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 또 일을 하고 와가지고 가서 옥수수 꺾어 와라. 네가 애를 이제 곧 낳을 것 같으니까 내일은 가서 참기름을 짜오고 그 먼 데 가서요. 채를 넘어서 강 건너서 가는 걸. 그래갖고 또
어둑어둑했는데 큰 먼데 밭에를 가가지고선 그 옥수수를 쪘는데 여러 식구가 사니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둥구말이라고 옛날에 있어요. 지프로 만드는 거 큰 거. 글로 하나 꺾어서 이렇게 세워서 해갖고 또 풀때리키라고 제일 큰 다랗게 거기다 또 하나 해서 찔러서 이래 세워가지고 했는데 아마 어둡긴 해지 사람은 안 살지 막 호래도 내려올 것 같지 막 저 뭐 이거 죽는지 사는지 그런 그걸 또 여야 되는데 누가 익히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질질 끌고 와갖고 밭두럭에다 놓고 이 길에다가 무릎을 꿇고 그러다가 간제 머리를 들이대고 간제 이으면 그냥 그걸 이고 미고 무서우니까 그냥 그래도 왔어요. 그래 오다 얼마를 오면 깜깜한데 소경 길 가듯 해는 거예요. 대중만 치고. 근데 얼마 오다 보면 요거에 집에 한 두 채 있는 데가 있단 데가 또 있었어요. 그래 거기서 널찍한 돌이 있는데 거기서 주저물러 앉아갖고 내려놓으면 또 못 이니까 앉아서 섰었어요. 쉬었어요 잠깐. 그랬는데 애가 여기 묵은 걸로 밑지 였지 이러니까 애가 도느라고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다리를 못 앵기 놓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참 앉았다가 이제 간세 집에 오니까 또 맏동생아 자네는 그걸 까가지고 솥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불을 하나 짚어놓고 와서 밥을 먹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맏동생아 자네는 설거지하고 이 마늘을 까고 들어가 자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 그땐 죽으려면 죽는 신용까지 했어요. 그래갖고 안 되겠어서 방에 들어갔다가 또 그러면 어떻게 해나 겁이 나갖고 형님 저는 저 깔 만큼 가져가서 깎게요. 제 방에 가져가서 깎게. 저 요만큼도 헛된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럼 그래요. 그랬더니 가서 까는데 졸리다가 허리가 빠지는 것 같이 아프다가 허리톱으로 키는 것 같아요. 댐비서 아프다 말다 아프다 말다 또 막 취한 것 같이 속이 울렁거려서 또 화장실을 갔다가 그랬는데 또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걸음을 못 걷겠어. 그래서 아차 이건 안 되겠다. 시어머님한테 알려야 되겠다 하고 시어머님은 이제 행랑채에 아랫방에 하고 저는 옷방에 지냈어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서 이제 어머님 하니까 시어머님은 지무시나 봐요. 시아버님이 여봐 시어머니 저 옷방에 가 저기 불러.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그때 초가을인데 그 여름 혼이불을 덮고 짐을 쓰다 그걸 똘똘 말아 가지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니 이래서 모르겠어요 어머님 자꾸 허리가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때 뭐 문제가 날런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애기 날래나 보다. 그런데 또 허리만 아프다 말다 했는데 시어머님 올라오시다 피곤했으니까 또 지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죄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피곤하게 지무시는 걸 괜히 그래갖고 저기 했나 싶어서 아주 죽겠는 것도 죽겠다 소리도 못하고 이를 물고 참았어요. 그러다 내중에 막 나올 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뻘떡 일나시더니 자리를 후떡 걷더니요. 거기다가 저기 집단을 하나 갖다가 쭉 깔아놓고 거기 앉았으래요. 옷을 벗고 거기 가서 앉았으라고.
참 별무 얘기가 다 나오네요.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낳았어요, 애를. 세상에 말이나 되는 소리, 그 애 피덩어리 같은 게 그 거칠은, 예? 큰 딸은 이제 62살이에요. 그런데 애들이요, 아주 제 말이란 법유로 알고 따랐어요. 그리고 저는 애들한테도 제가 못 배웠어도 그냥 가르쳐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그냥 딸내미들은 고등학교 가르치고, 아들은, 그리고 또 딸들이 셋이 다 착해요. 그래가지고 엄마 우리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되니까 그냥 저 동생들이나 대학교 가르치라고 지들이 다 양보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또 나중에라도 아들만 가르쳤다고 원망 들을까봐 내가 빵 장사를 해서라도 너희들 가르칠 테니까 얘 댕길 능력이 좀 댕기라 말이라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도 어떨 땐 직장에 대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너 힘들어도 엄마 생각해라. 너는 그래도 배움이라도 있지만 엄마는 일자무식으로 보험회사라는데도 댕기고 삼성전자 전자제품 진짜 세일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으니까 힘들어도 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참으라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냥 그랬거니 해그지. 취미 활동은요,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요즘은 노인네, 옛날에는 뭐 사교 춤이라고 아주 그런 말 어디가 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배우지도 않았고, 시댁에 이래 뭐 큰일 때 가다 보면 우리 큰 신우 아들이 예숙모 일로 와보라고 끌고 들어가면 뭘 밀었다 땡겼다 이래요. 아이 미쳤잖아, 이게 뭔 짓이여, 나 바빠, 가 이래야 돼, 왜 이래. 그러고 이랬는데 예숙모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던 게 어떻게 복지가 나오는 바람에 한 1년 거서 일주일에 2번씩 좀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운동이 돼버렸어요. 요즘은 이제 그걸 운동으로 일주일에 한 2번씩, 3번씩 댕기면 해요. 그런데 그냥 걸어다니면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차고 이랬는데 거기 가서 그 운동은 허리 아픈 것도 또 그게 좀 깔아앉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숨 찬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걸 운동으로 알고 그냥 다닙니다. 저는 봉사활동을 직접적으로 가서 하지 못해서요. 제 몸이 너무 아픈 데가 많으니까. 하고 싶지만 허리가 아파. 내 밥그릇 먹기도 진짜 주방에 이렇게 좀 섰으면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러니까 그건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보다 더 노인네들, 힘드시는 분들은 뭐 반찬 같은 거 이래 주로 해다 드리고, 뭐 제 힘나는 대로 좀 이렇게 참 대화도 해드리고, 또 어르신네들 이렇게 지내가도 하다못해 들어오셔서 차례도 한 잔 들어 잡수고 가시라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턱이 져요, 집에. 거기 못 올라오니까 안 오신다래. 그러면 그 구루마 끌고 그 잠깐 계시라고 들어가서
차례도 타다 드리고, 그런 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하다못해 집에 와서 물이라도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야야, 너 내 중에 내 집에 누가 이웃 사람이라도 오면 줄 게 없으면 참 냉수라도 한 그릇 이렇게 떠다 드려야 된다. 그거를 제가 본받아 갖고 그래야 된다는 걸 마음에 두고 살아요. 몸만 안 아프면요, 뭐든지 뭐 내버리는 밭이라도 좀 가서 파가지고 뭐라도 해서 자식들 먹이고 뭐 하다못해 기름이라도 짜서 나눠주고 싶어요. 소풍을 간다 해서 그 전에 이제 몇십 원씩 나눠줬어요. 소풍 가는 걸. 그랬더니 이것들이 하나도 과자 같은 거 안 사 먹고 밭에 이제 밭에 갔는데 거길 쫓아왔어요. 이것들이 다. 그래, 너희들 왜 왔니?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마 아버지 덥게 힘들게 일하시서 우리가 그거 아무것도 안 사 먹고 못 와가지고 아빠는 술 잡수니까 술을 한 병 사고 엄마는 하드를 하나 사가지고 제대로 안 먹고 그걸 밭에 쫓아왔어요. 가지고. 예? 그 어린 것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또 애들 키울 적에 우리 애들이 엄마 난 짜장면 한 그릇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러냐? 그러면 아빠 월급 타는 날 짜장면 한 그릇 먹자. 그래가지고 월급을 단위 못 쓸 때가 있어요. 저축도 해야지. 일단은 저축부터 넣고선 그 나머지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한 달을 때웠어요. 그러니까 짜장면은 생각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월급날이 되니까 이거 황당하잖아요. 애들한테 거짓말은 못하고. 애들한테 이제 상의를 해서 이 아들아, 너희들한테 짜장면 사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식구 7식구가 짜장면을 먹으면 한 그릇에 300원이니까 3, 7은 20일 2,100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라면 한 박스면 1,500원밖에 안 들어가야. 그러면 라면 한 박스면 몇 번 삶아 먹을 수가 있고 짜장면은 한 번 먹어도 짜장면. 그러니까 엄마 그럼 우리 저기 그냥 라면 사서 먹재요. 그러면 아무도 원망하는 놈이 없어요. 그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애들이 올바르게 얘기하는 거지 저게 억압적으로 안 하니까요. 어리서도 이래 놔두고 들에 가면 이제 밥을 차려놓고 가잖아요. 오봉에다. 그러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3살 먹은 게 엄마 내 밥 차려놓고 가세요. 엄마 내 밥 차려놓고 가세요. 뒤에 따라다니면 그다지 그랬어요. 그래 오봉에다 이래 밥을 차리고 또 이걸 싸가지고 가잖아요. 학교 보내야 되고 또 가져가서 먹을 거 싸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면 애한테 이제 그래, 야 큰애야 네가 밥대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래 저 앞집이나 뭐 옆에 사모님 거기 잡수는 거 보면 얼른 와서 먹어라. 그랬더니 한 번은 이놈이 그러더래. 그 교장 사모님네 집에 가서 사모님 정좀 잡수셨어요. 그래. 아직 안 먹었다. 그러니까 사모님 나도 가져와서 여 가져와 먹으면 안 되나요? 이러더래. 그랬더니 이놈이 밥그릇을 갖고 와서 먹고 가져가고. 세상에 우리 같은 애들이 없대요.
저들 건강하게 열심히 살고 저들 행복하게 살면 되고, 그냥 형제간에 아직까지는 우애가 있어요. 그냥 지 큰 누나가 한마디 하면 다 뭐 따라하고 그러지, 조금이라도 지가 더 가지려고 안 그래요. 뭐 그래, 아직까지는 그냥 저기 하고, 뭐든지 없어도 지 엄마를 도와줄라 그러지요. 우리 큰딸 경숙이 엄마가 너무 아질해서 고생도 많이 시키고, 참 어리서부터 일도 많이 하고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들 힘들이, 나는 나대로 힘들이 키웠지만 너희들은 호강 못하고 커서 지금까지도 고생해 있는 게 안쓰러워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둘째 딸내미도 너무 힘들이 살아도 엄마가 못 도와준 게 미안하다. 그래도 너희들 아직까지 그렇게 엄마려면 그냥 너희들이 잘해줘서 고맙고, 또 셋째 딸도 여적지 엄마가 너한테 한 푼 도와주지도 못하고 너 결혼할 때도 10원도 못 보태줘서 늘 너한테 죄스럽고 미안하다. 그리고 아들도 너 대학원 간다라는 건 내가 못 가르쳐서 미안하고, 네가 뭐가 엄마가 좀 네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데 때로는 너무 엄마가 마음이 아파. 응? 네가 엄마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고 그럴 땐 엄마 말도 못하게 마음 아프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네한테 해내라고 했는데 뭐 하다 보면 뭐 어떻게 자꾸 트러블이 생겨갖고 싫은 소리도 하고 이러면, 웬만하면 부모가 잘했든 못했든 한마디 하면 예 알았어요 하면 되는데, 너 나름대로 또 너는 너가 잘했다고 뭐 한마디씩 하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응? 그러니까 앞으로 내만 하면 너 엄마가 살으면 얼마 살겠냐? 너희들한테는 고생 시켰다고는 할지 몰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빠 없는 너희들 누구한테라도 무시당할까? 너희들 백 올릴까? 진짜 나는 못 배웠어도 돈이라면 별 저기를 다 하면 살아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엄마 원망하지 말고 너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또 며느리 너무 고맙다. 며느리가 정말 뭐든지 내 말이라면 내 어머니 하고 한 번도 반응 안 하고, 나도 너는 딸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너한테 해놓은 거요. 나 딸들한테 너무 엄하게 했고 뭐 해줘도 너를 내가 더 해주지 딸이라고 내가 몰래 절대 해준 거 없다. 그리고 네가 열심히 제사 진짜 네 손으로 직접 해서 열심히 지내줘서 너무 고맙고, 네 시동생 제사도 너무 잘 지내서 고마워. 그리고 나는 이제 손주 하나, 그것도 취직됐고 대학교 가고 이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제는 더 바랄 거 없다. 그냥 사는 날까지 너한테 귀찮게나 안 하고 병들어서 너한테 내중에 오래도록 고생 시킬까봐 그냥 9988234로 그냥 가는 게 소원이다. 나는.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저를 아는 여러분들 저를 협조해 주시고 주변에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는 아우님들, 형님들, 우리 앞으로도 즐겁게 재미있게 삽시다. 사랑합니다.